택배 상자 속에 남은 낯선 편지. 주문한 물건을 열었는데 기억에 없는 종이 한 장이 상자 안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물건보다 먼저 그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히 접혀 있던 메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위로가 찾아옵니다. 잘못 온 것 같은데 딱 맞게 온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잘못 온 것. 은빛마을 아파트 10층에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딸도 결혼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었습니다. 전기 주전자였습니다. 오래 쓰던 게 고장나서 새로 샀습니다. 상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았습니다. 칼을 가져왔습니다. 테이프를 조심히 잘랐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뽁뽁이가 보였습니다. 주전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뽁뽁이를 걷어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히 접혀 있었습니다.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바닥에 종이만 남았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펼쳤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물건 설명서일까요? 아니면 이벤트 안내일까요? 궁금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몇 줄 안 됐습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보낸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날짜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온 말이 아닌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무슨 일이 힘든 걸까요? 누구의 친절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이 말은 또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무슨 일로 고생하는 걸까요? 메모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것이 아닌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혹시 또 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뽁뽁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송장을 봤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주소였습니다. 제 전화번호였습니다. 분명 제 택배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는 뭘까요? 왜 여기 들어 있을까요? 실수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넣은 걸까요? 메모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포장을 뜯었습니다. 새 주전자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물을 넣어봤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잘 끓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메모가 신경 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가 보였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있었습니다. 잘못 온 거였습니다. 2장. 낯선 문장. 커피를 끓였습니다. 새 주전자로 끓였습니다. 잘 끓었습니다. 빨랐습니다. 조용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메모를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봤습니다. 글씨를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 글씨 같았습니다. 또박또박했습니다. 정성스러웠습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일이 뭘까요? 택배 일을 말하는 걸까요? 택배 직원이 쓴 걸까요? 아니면 택배 직원이 받은 걸까요? 생각해보니 택배 일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릅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비가 와도 일합니다. 눈이 와도 일합니다. 더워도 추워도 일합니다. 이 동네 택배 직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봤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늘 바빠 보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어다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문 앞에 놓을까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친절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급해도 말을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물건도 조심히 다뤘습니다. 상자가 찌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직원이 이 메모를 썼을까요? 아니면 누가 그 직원에게 쓴 걸까요?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친절이 힘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위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카페에 갔었습니다. 은빛마을 카페였습니다. 오래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주인이 알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천천히 드세요. 서비스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도 갔습니다. 공원도 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와 닿았나 봅니다.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이 말도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응원하는 말이었습니다.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버티자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힘들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경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택배 직원도 힘들 것입니다. 물량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바빠졌다고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메모로 남겼습니다.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제 상자에 들어왔습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았을 것입니다.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안 왔을까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해졌어야 하는데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습니다. 3장. 전해지지 못한 마음. 고민했습니다. 이 메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버릴까요? 아니면 택배 회사에 전화할까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택배 회사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택배를 받았는데요. 상자 안에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제 것 같지 않아서요. 메모요? 어떤 내용인데요? 저는 메모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마 저희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메모인 것 같아요. 직원들끼리요? 네. 가끔 그래요. 서로 힘들 때 격려하는 쪽지를 주고받거든요. 실수로 상자에 들어간 것 같네요. 그렇구나. 택배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메모였습니다. 동료에게 쓴 거였습니다. 격려하려고 쓴 거였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버려주세요. 괜찮아요. 실수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상담원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또 쓸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메모를 쓰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동료를 생각하며 썼습니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잘못 들어갔습니다. 제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 메모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온 게 아닌데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제 일도 힘들었습니다. 아니, 일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쓸쓸했습니다.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를 읽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친절도 의미가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친절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모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온 말이 아니지만 저한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해시태그 4장. 나도 모르게 받은 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메모 생각이 났습니다. 자주 생각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꺼내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됐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요즘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은빛마을 카페에 갔습니다. 단골 카페였습니다. 주인이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잠깐만요. 커피를 마시며 주인을 봤습니다. 바빠 보였습니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나갈 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바쁘시죠? 주인이 웃었습니다. 네. 좀 그래요. 고생 많으세요. 커피 맛있었어요. 주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힘이 돼요. 그 말이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 작은 말이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작은 친절이 힘이 됐습니다. 제가 한 말이 주인에게 힘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같이 내렸습니다.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이 메모가 제게 온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필요한 때 왔습니다. 제가 막막할 때 왔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깨웠습니다. 작은 친절도 의미가 있다는 걸,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 이런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직원들도 그랬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챙겼습니다. 메모를 썼습니다. 힘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조용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친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5장 건네는 마음. 일주일 후였습니다. 다시 택배가 왔습니다.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직원이었습니다. 늘 보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확인 서명 부탁드려요. 네. 잠깐만요. 서명을 했습니다. 돌려줬습니다. 직원이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료를 꺼냈습니다. 이온 음료였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우시잖아요. 드세요. 고생 많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직원이 받아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마르던 참이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메모가 생각났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한 작은 친절이 그분에게 힘이 됐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택배가 왔습니다.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음료를 드렸습니다. 더우시죠? 이거 드세요. 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힘든데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버티고 있어요. 힘드시죠? 네. 좀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면 힘이 나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친절이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메모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택배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택배 직원이 쓴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냅니다. 짧은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제가 준 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순환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처음 받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새로 받은 메모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메모였습니다. 하나는 잘못 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대로 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제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잘못 온 메모가 저를 깨웠습니다. 작은 친절의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메모를 받았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잘못 왔지만 딱 맞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했습니다. 말로 다 전해지지 않아도 마음은 이렇게도 오갔습니다. 작은 행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음료 한 병으로 전해졌습니다. 짧은 메모로 전해졌습니다. 단골 카페에 갔습니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작은 실천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실천이요? 작은 친절을 나누려고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택배 상자에서 메모 하나를 받았어요. 잘못 온 건데 저한테 딱 필요한 말이었어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메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듣고 말했습니다. 그 메모가 당신한테 온 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필요한 때 왔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은빛 마을이 노을 속에 잠겼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힘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 개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당신의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냅니다. 2개의 메모였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소중했습니다. 메모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힘들 때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작은 친절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고요. 우연히 온 한 장의 메모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의미를 찾게 해줬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작은 친절이 순환한다는 걸,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힘든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작은 친절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날리지 못한 마음 하나쯤을 조용히 접어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연못가에서 발견된 오래된 단추 하나가 오래 잠들어 있던 시간을 깨우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빛나무였습니다.